FTA가 외형상으로는 뭐로 되면 소고기 자동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근데 궁극적으로 그 선진국에서 가장 노리는 거는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FTA 쪽에 상당한 부분입니다. 근데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야죠. 두 개의 시장을 이게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한 시장처럼 보겠다라는 건데, 그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보면은 그 공개 소프트웨어 쪽을 이때까지는 시장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안 했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열리면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해외에도 똑같이 팔릴 수 있고, 그죠? 해외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때까지는 뭐 관세나 이런 경쟁을 나라가 커버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저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벌써 시장을 장악하고 잘 판매하고 있어요. 근데 딱 보니까 쟤네들을 좀 이렇게 좀 공격하고 싶어. 우리가 위인을 하려면 그쪽이 시장을 죽여야 되잖아요. 이럴 경우에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그 잘 쓰고 있냐를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점검을 기업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. 누가 하냐면은 그 소송을 대행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변호사협회라든가 뭐 이런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SFLC라는 단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FSFE, GPL Violation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. 거기는 그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쟤네들은 오픈소스 쓰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그 관련된 소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해보고 나서 야 니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레터도 보내고, 법적인 그 레터죠.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응이 없으면 거기에 가서 소스 검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죠. 그럼 소송이 들어가면 굉장히 커집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소송이 들어가면 판매 중지가 들어갑니다. 뭐 아시지만 뭐 애플하고 삼성하고 봤을 때 문제가 된 게 그런 거죠. 소송을 딱 거는 순간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이 딱 들어가서 시장에 판매를 못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거가 돼 있죠. 사례도 좀 있긴 있습니다.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도 오픈소스 관련된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인베디드 쪽 관련 기업들은 필히 그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대처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게 꼭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좀 힘들죠. 그 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됩니다. 그 사용자 측면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오픈소스로 됐다는 걸 모르고 쓴다는 자체가 가치를 많이 생각해 준 겁니다. 뭐 심하게 얘기해서 오픈소스 90% 쓰고 10%의 개발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100원이라고 해요. 100원이면 10원만 주면 될 거를 100원 주고 사는 거죠. 그러면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게 아니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 엔드 유저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사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. 소송이 걸리면 엔드 유저까지 같이 걸립니다. 그거를 배포 받은 상태까지도 같이 소송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T차트 문제는 아실 겁니다.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알겠지만 T차트가 오픈소스하고 뭐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남의 거 잘못 써서 국가의 행정안전부까지도 소송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그 소프트웨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그 알아야지만 대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몰래 쓰고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오는 다양한 그리고 누가 추천해주면 쓰고 뭔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. 그 뭔지 모르고 있는 그 오픈소스들을 잘 정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
대부분 보면 위에서 프로젝트나 관리자들은 실제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파악하기 힘들죠. 네. 근데 개발자들은 그 부분을 스스로 잘 정리해서 쓰고 그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분들도 역시 네. 오픈소스가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큼 쓰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 거버넌스를 개발자 중심으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. 따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있나요? 아 있죠. 그러니까 벌써 예전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네. 지속적으로 이쪽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에 그 일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3년 전부터 TFT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옆에 영양프라자도 있는데, 영양프라자에서 검증 사업이나 네.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소기업 대상 네. 주로 하고 있고요. 대기업들은 또 삼성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, 그 영역이 단순하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게 다 해야 되고,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KOSS 법센터, 한국 그 네. 법센터라고 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소송을 하는 단체잖아요. 네.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법센터는 그런 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들, 뭐 홍보하고 알리고 대응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또 법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조만간에 이제 저희 협회하고도 그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